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넓게 볼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 발전 가능성 선진국 순위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 저개발 국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무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여러 지표에서 다른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지속개발국가 순위에서 193개국 가운데 32위였는데 1년 사이에 11계단 미끄러졌습니다. 지속개발 순위는 사회 발전을 추격하는 17개 지표로 계산돼 특정 국가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깨끗한 물과 위생, 기아 제로 같은 구체적 성과와 함께 양질의 교육, 책임 있는 소비 생산 같은 객관화하기가 다소 모호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런 지표는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2030이란 어젠다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동의한 것들입니다. 2022년 지속 발전 가능성 순위에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선두권입니다. 핀란드 1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비유럽 국가 가운데는 일본이 20위권에 처음으로 들어 19위였습니다. 역사가 캐슬린 프리드는 미국의 명백한 쇠퇴에 대해 인종주의와 미국 예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인종주의는 많은 미국인들을 속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 교육, 경제, 안전, 환경을 박탈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예외주의는 정의되지 않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미명하에 정직한 사태평가와 방향수정을 가로막습니다. 미국에서는 확실히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고 2년 연속 기대 수명치가 하락했습니다. 건강과 웰빙, 빈곤 부재와 경제적 불평등 감소라는 지표에서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만 미국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초 미국을 하자에 있는 민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잡지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국가의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민주적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유엔의 이런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지수로 계량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수치에 일희일비할 것은 못되지만 유엔이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참고사항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일본도 지금 추세를 보면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엔의 눈에도 미국의 몰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정크 미디어 가디언이 9월 13일 아주 눈에 확 띄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겨울 폭락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예상을 인용했습니다. 이 신문은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천연가스 부족을 해결하려는 EU 국가들의 노력이 러시아의 공급 중단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의 천연가스 도매 가격이 평범한 겨울 기상 조건을 가정할 때 메가와트 시당 약 215유로에서 내년 1분기 말 100유로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예상대로라면 유럽은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돈을 퍼주면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 국가들이 가스 비축에 서둘러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재고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의 가스 저장 시설이 10월 말까지 90% 정도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데다 소비자와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게 가디언이 인용한 골드만삭스 분석의 요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가스 저장 시설이 내년 3월 말이면 20%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결국 에너지 문제는 없는데 왜 그동안 아우성을 쳤냐고 안심시키는 논조입니다. 금융펀드사, 국제신용평가사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러시아 경제 디폴트를 노래 불렀지만 별게 없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이들의 주장을 미디어가 게재하면 이를
철석같이 믿는 게 우중입니다. 신문 방송에 나면 진짜로 아는 이들이 언제 미끼를 덥석 물을지를 보고 즐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하면 권위 있는 언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까지 가세 이런 전망을 내놓으니 웬만한 대중들은 미끼를 덥석 물게 돼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속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자기 위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를 이기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레토릭을 고지곧대로 믿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진실을 말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다가와도 그걸 모릅니다. 특정 시점에 특정한 이가 뭐라고 하면 왜 그럴까? 배경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디언은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이 문제가 없어 러시아가 올겨울만 지나면 결국 흔들릴 것처럼 보도했지만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원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럽이 러시아산을 쓰지 않아도 팔 때는 얼마든지 개척이 가능하다는 논지입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산 원유 절반에 대한 잠재적 신규 구매자를 확보했다면서 브라질,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EU를 대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컨설팅사 크플러를 인용해 EU의 러시아 원유 엠바고로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이 남아도는 것 같지만 러시아는 그 절반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남아공, 스리랑카 등으로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모스크바는 유럽 바이어들이 원유 인도를 거부하자 이미 일부를 아시아의 인도, 중공으로 돌렸고 유럽은 여기서 비싼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러시아산 원유를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코미디인 게 자기네들은 비싼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우회 구매하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원유를 싸게 팔아 망할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드레이 마르가 전 루마니아 외교부장은 알바 트란실바니아 도서전에서 새 책 민주주의의 운명을 발표하면서 폭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대 우크라이나 국경은 부자연스러우니 키예프가 영토의 일부를 이웃 국가에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 미국, 중공, EU 등이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하고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 유럽과 세계 안보 구조에 합의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마르가는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켰지만 국경 획정이 너무 인위적이라 이웃 국가에 떼어줘야 하는 지역이 있다면서 이를 열거했습니다. 그는 트란스카르파티아는 헝가리, 갈리시아는 폴란드, 부코비나는 루마니아, 돈바스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할양해야 한다면서 이들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가 영웅적으로 자국을 방어하는 시기에 루마니아의 전 고위관리가 일탈 발언을 했다면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탈 발언이 아니라 역사의 맥락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수면으로 올라오자 우크라이나는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하고 있는 만큼 모스크바는 언제든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실 담당 장관이 밝혔습니다. 게르겔리 굴리아슈 장관은 부다페스트 공공정책대학에서 열린 신간 러시아의 강대국 정책 홍보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크렘린이 명백한 우위에 서 있는 만큼 적절 여부만 판단해 언제가 됐든 승리 달성을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굴리아시는 서방의 제재가 모스크바에 엄청난 수입을 안겨줬고 유럽연합의 정책이 러시아를 아시아와 더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굴리아시는 키예프가 소수민족, 특히 헝가리계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17년 우크라이나 학교에서 소수민족 언어가 금지됐다면서 헝가리인의 디아스포라를 지속적으로 탄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신에서 이런 여론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우호적인 외신에
조건 반사적으로 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